여러분,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책에도 쓴 책이 있고 달콤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읽으면 막 진짜 인생이 바뀔 것 같지만 그냥 거기서 그치는 책들도 있고요. 어떤 책은 읽기가 어렵거나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마냥 달콤한 책이기보다는 약간은 쓸 수 있지만 정말로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책 5권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들이고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와 실제로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만성원입니다. 저는 인생을 글로 배우고 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 6년 동안 한 3, 4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심리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 책을 접했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 버는 책들, 뭐 이와 관련된 자기계발서들을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는 것보다 심리책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돈 버는 책에서 사업하는 법을 알려줘도 심리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게 결국 본질적인 문제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돈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 이유, 친구 관계가 꼬이는 이유, 연애를 할 때 감정적으로 힘든 이유, 이런 것들이 전부 심리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심리를 잘 알면 인생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관련된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 책들을 쓴 약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 때문이에요. 심리책을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불편한 진실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추천드리는 책들은 저한테 이제 불편한 진실을 알려준 책들이고, 제가 이 불편한 진실을 알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정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책들일까요? 지금부터 한 권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예스를 끌어내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인간 본성이나 심리 관련된 책을 진짜 많이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에요. 이 책의 초반에 진짜 충격적인 불편한 진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뒤통수를 진짜 세게 맞았어요. 이제 보통 설득의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 뭐 상대를 설득하려면 예스를 4번 하게 만들어. 막 이런 스킬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이 책은 좀 달라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리와 더불어 나의 심리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나의 심리와 인간 본성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특히 섭섭함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섭섭함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뭐 항상 친구나 가족,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타인은 몰라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섭섭해 했다는 것을 좀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심리책을 뭐 100권 넘게 읽었는데 감히 말하건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를 스스로 인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꼬인 세상을 푸는 첫 번째 실타래가 될 겁니다. 근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책 제목과 저자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책은 바로 이 심리게임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이 책이 저한테 알려준 불편한 진실은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심리를 모르면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를 그냥 바로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5살 난 존이라는 아이가 엄마가 친구들과 주방 식탁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에 장난감 트럭을 끌고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실에서 우당탕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거실로 뛰어나간 엄마는 유리꽃병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누가 이랬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멍멍이가, 조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목덜미가 벌겨졌어요. 왜냐면 엄마가 5분 전에 강아지를 마당으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가 난 엄마는 조니를 때리면서 말합니다. 너 거짓말하면 엄마 아들 아니랬지? 어느 가정에서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근데 이 장면을 심리게임 안경을 쓰고 한번 바라볼까요? 조니는 왜 멍멍이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은 조니가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든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꽃병을 누가 깼는지는 명백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누가 이랬어? 라고 질문을 하면서 조니가 거짓말을 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니는 그 유인에 넘어간 거예요. 조니 엄마는 왜 이런 유도를 한 걸까요? 왜냐하면 아들을 혼낼 수 있는 정당한 분노를 얻기 위한 심리게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일부러 거짓말을 유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숨겨진 의도를 모르고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니의 엄마가 만약 심리게임을 잘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누가 이랬어? 라는 질문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심리게임을 벌이진 않았어요. 그냥 다치면 엄마 마음이 속상하고 조심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현명했겠죠. 이 심리게임에는 반게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반게임은 심리게임을 끝내는 중단 버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니의 예시에서 반게임은 조니가 멍멍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게임은 시작이 안 됐어요. 우리가 처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거의 다 이 심리게임에 의해서 벌어지게 돼요. 심리게임을 잘 알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리게임을 거는 행동을 줄일 수 있고요. 타인이 나한테 거는 심리게임을 알아차리고 반게임을 통해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책은 자존감의 6기둥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사실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진짜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지 높은 상태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은데 높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은 그냥 일반적인 자존감 책이랑은 좀 달라요. 뭐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저자분은 자존감이라는 분야에 그냥 일평생을 헌신하신 분인데 이제 자존감의 특징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굉장히 깊이 있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존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자존감을 높이는 게 되게 쉬워져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매력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 확률도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의사결정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겠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정말 제 인생 책이고, 저의 원픽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따로 공개를 했었는데, 정말 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책과 다섯 번째 책은 세트입니다. 하나는 나를 발견하는 여행, 하나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들은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통해서 현재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이 왜 힘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가면 말고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인생을 바꾸려면 일단 나부터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도와주는 책들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힘들 때 이 나를 발견하는 여행이라는 책 한 권 들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고 그때 저의 감정이 어땠는지 이제 여행 내내 천천히 살펴봤어요. 이제 그렇게 정리해 보니까 제가 지금 왜 힘들고 뭐가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극복을 못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까지 읽으면서 제 과거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두 책은 약간 상호 보완적이에요. 이론과 실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 이론이고 나를 발견하는 여행이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두 권만 잘 읽고 분석을 해보신다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쌓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5권의 책을 추천드렸는데 관심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뭐부터 읽어야 좋을지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읽었던 순서대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순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책 5권을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당장 제일 읽어보고 싶은 책을 가장 먼저 읽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책을 먼저 읽느냐에 따라 시행착오는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심리 게임 읽고 한동안 마치 이 세상을 거의 게임처럼 보면서 살았어요. 아,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심리 게임 거고 있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일 만만한 게 저희 어머니셨는데 결과적으로 제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이제 어머니랑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어머니한테 아니 지금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심리 게임을 걸어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아주 가짠치도 않게 막 훈수를 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책에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먼저 심리 게임을 걸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누가 먼저 게임을 건 거지?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반 게임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심리 게임의 본질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을 유도하는 말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반 게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내 자존감이 낮은 것은 어린 시절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책 5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읽고 싶은 책, 제일 관심이 가는 책 먼저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결국 이 책 5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을 바꿀 순 없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당연한 진리는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이걸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책 5권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던 인생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